안녕하십니까, 심영섭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대구 수성구에 와서 좀 이 수성학군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개괄적인 내용들은 이제 그래도 좀 객관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각 지역의 세부적인 부분들은 또 여기 지역에 계신 이제 전문가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인연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또 제가 아주 훌륭하신 분을 한분 추천을 받아가지고 오늘은 좀 대구 또 수성구 범어동이나 아니면 만촌동이 중심으로 좀 자세한 좀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해주실 우리 지역 전문가님께서는 박윤주 실장님이신데요. 지금 이 범어동 갤러리라는 이 책도 하나 내셨습니다. 이 지금 범어동에서 있는 주요 아파트들이라든지 학군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의 뭐 이쪽 상황은 저보다 훨씬 더 좀 잘 생생하게 또 현장 분위기를 좀 알고 계신 우리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잠깐 인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박윤주 시장입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우선은 이제 지도 중심으로 얼굴보다는 우리가 좀 정보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 블로그라든지 아니면은 유튜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얘기하는 저의 좀 방향성은 좀 양쪽에 좀 거쳐져 있죠. 제가 좀 가치지향적인 얘기나 아니면 입시에서 좀 20년 지내고 난 다음에 저의 어떤 소회는, 지금 이제 한 레벨에도 좋은 대학을 보내는 아이들을 보내는 것도 사실은 이제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그 이후에 이제 삶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나 인공지능 시대에 좀 그런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변하는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는가,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이제 이런 명문학군 지역에서는 이제 엄마의 정보력 이런 것이 부족하면은 우리 아이의 어떤 교육의 때를 놓치게 되고, 또 그 때를 놓치면 이제 뒤처지고 이제 미래 사회나 경쟁력이 떨어질 거라는 그런 이제 불안감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또 그 안에서 이제 입시적인 성과도 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렇게 많은 정보력과 그 인풋을 줬는데도 성과가 나지 않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뭐 기질에 따라서 그런 또 입시의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제일 강조하는 거는 그런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 그래서 아이의 어떤 기질이나 성향이라든지 그런 걸 봐서 뭐 기질적으로 굉장히 경쟁 성향이 있고 그런 아이들은 이런 명문학군에 와서 분위기에 좀 흐트러지지 않고 또 주변에서 열심히 하는 분위기를 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굉장히 신중하고 꼼꼼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충분한 선행이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사실 명문학군에 들어왔을 때 오히려 더 좌절감을 맛보고 또 공부 자존감도 떨어지고 이제 다양한 경우들이 사실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그냥 무조건 좋은 학군에 가면 환경이 좋으니까 다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너무 순진한 생각이고, 그 아이의 어떤 현실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뭐 진로라든지 그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근데 어느 정도 입시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면 여기 와서 한 중고등 6년 동안에 좀 여기에 있는 교육적인 인프라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이제 입시로 갈 수 있는 길을 할 수 있는 방향도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선택은 이제 각 가정이 이제 해야 될 목인데, 오늘 이제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고자 하는 얘기는 제가 평소에 이제 얘기했던 그런 이렇게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부모 내공을 기르는 게 중요하고 아이들과 소통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보다는 하여간 입시적으로 가능성이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좋지 않아서 좀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좀 이사를 가야 될 때 한번 우리 대구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사실 대구는 이 대구 다른 이 수성구 말고 이외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경북 전체 차원에서 오는 인원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각 지역에 좀 공부로 조금 우리 아이를 좀 승부를 볼 수 있겠다, 아니면 공부를 좀 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가정들은 다 이쪽을 선호하고 이제 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결심을 했다, 우리 좀 아이 교육을 위해서 좀 수성구, 범어동이나 이런 쪽 라인으로 지금 가려고 했을 때, 그런 전제로 해서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아파트 집을 사야 될지 아니면 뭐 전세로 들어가야 될지, 그다음에 학교 같은 것들은 어떻게 배정되고 각 지역들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또 우리 가정 형편도 좀 생각해야 되겠죠. 너무 무리해서 막 이렇게 또 애 교육에 올인하고, 또 이게 아무래도 명문학군에 오게 되면 사교육비를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값 부담에 아니면 거주비 부담에 사교육비까지 가면 이제 부모 노후 준비는 물 건너가는 거라고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게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교육적인 니즈도 채우고 또 뭐 주거적인 면 아니면은 또 잘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해서 이제 집을 사뒀는데 그게 나중에 좀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면 또 그런 부분에 경제적인 어떤 또 이득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현명한 선택. 이미 이제 한번 대구 쪽으로 좀 가야겠다. 수성구 쪽으로 가야 되고 범어동이나 만촌동 쪽으로 한번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좀 구체적인 좀 얘기들을 오늘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제 학군가 교육 블로그나 아니면은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부모님들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데 저는 약간 원론적인 얘기만 해가지고 조금 그동안 미안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좀 그 취지에 맞게 이 대한민국 학군지도에서도 좀 개괄적으로 여기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이렇게 각 지역별로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좀 좋은 실장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 얘기 너무 많이 했는데 이제 하나하나 좀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고 자연스럽게 우리 실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수성구에서도 제일 선호되는 지역이 이제 우리 아까 브리핑도 해주시고 우리 답사도 했는데 아무래도 범어 사동 라인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범어 사동 라인이 저도 이제 처음에 그 답사를 왔을 때는 이쪽이 다 주택가예요. 네, 그렇죠? 맞아요. 주택가고 주택가 골목골목에 지금 교습소들이 다 들어가 있고 네. 대로변에는 학원들이 여기 네, 지금 대로변에는 큰 네. 학원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좀 깜짝 놀랐었고 또 가장 대표적인 그 학군 아파트라고 이제 자주 소개되는 게 범어 SK 뷰 네, 이 아파트죠 지금. 네. 그래서 이 아파트 말고는 나머지는 다 지금 이제 아파트들이 조금 이쪽 라인에 있긴 하지만은 이 주택가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요거 하나만 그냥 볼록 튀어나와 있는 좀 그런 형상이어서 네. 참 좀 신기하다. 근데 좀 아무래도 경신고등학교가 사실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2014년에 수능 만점자 4명이 나오고 네. 그러면서 사실은 상징적인 어떤 네. 이 좀 신화적인 존재도 되고 그래가지고 좀 그랬던 지역인데 그 범어사동이 이렇게 특별히 또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선호되고 그러는 이유는 뭘까요? 범어사동이 수성구 학군의 핵심 지역이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범어사동이 인기 있는 거는 학교도 여기 경신과 그렇죠? 대구여고 경동초등학교가 가장 네. 선호하는 네. 초등학교 있고 네. 동도 중학교가 동도 가장 중학교. 네. 선호하는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높은 학교로 네. 이름 나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네. 정화 학교가 다 있는 반면에 여기가 학군 프리미엄이 가장 전복된 지역이 네. 되는 것이 학교가 있고 학원가가 여기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아까 저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촌 사이로 있는 교수소가 가장 많은 지역이 범어사동이고 그리고 달구벌대로 2호선 라인으로 네. 지하철 라인에 있는 대형 학원들이 스트릿을 형성해가 있습니다. 송원 학원을 필두로 해서 자충용 500호로 큰 영어 학원들과 수학 학원들이 나란히 줄지어 있어서 타구에서 수성구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주 근접이 된다라고 그러죠. 보통 네. 이제 맞벌이 부부들 네. 같은 경우는 교육적 관심이 있거나 뭐 그럴 때 사실은 이제 딜리버리라고 해서 애들을 네. 태워가지고 이렇게 네. 이동하는 게 이제 쉽지가 않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학교, 학원, 집이 같이 이렇게 네, 붙어 있는 맞습니다. 그런 지역을 이제 선호하게 네. 되는 거죠. 그렇죠? 아파트에서 바로 나오면 학원가가 있고 학원가가 가까운 위치 따라 가격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집값들이.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이 사실 이렇게 형성되는 곳이 서울에서는 중계동 같은 지역인데 중계동이 이제 학교, 네. 학원, 집이 다 네. 그렇게 은행사거리 쪽에 네. 이렇게 몰려 있는데 거기는 지하철은 안 다니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는 사실 지하철도 다닙니다. 네, 그 맞습니다.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2호선이 지금 앞에 지나가고 네, 있으니까요. 지하철 2호선을 네. 이용해서 탈구, 달서구나 북구 그렇죠. 학생들이 와서 학원을 이용하고 학원 비는 시간에 프리미엄 독서실을 네. 굉장히 최근에 많이 급정을 했습니다. 네네. 프리미엄 독서실에서 수업 공부를 하고 그리고 외부 선생님도 거기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프로그램을 다 마치고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할 수 있는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이 수성구청역 사이로 학원가들과 지금 많은 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실은 이제 대구 내에서도 이동하시는 인원들이 아이들 이제 초등 5, 6학년이나 요즘 이제 그 연령대가 점점 이제 네, 낮아지고 맞습니다. 있다고 이제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니면 또 다른 경북의 다른 지역에서도 네. 왔을 때
그럼 제일 먼저 수성구로 가야 된다고 했을 때 찾으시는 곳이 범어 사동인가요? 네, 맞습니다. 범어 사동이 메인 학군이면서 학원과 인프라가 잘 돼 있는데 예전에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전학을 많이 왔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스타트를 하려고 이쪽으로 이사를 많이 선호하고 최근에 빌리브, 라온, 효성 아파트가 입주를 했습니다. 신축 아파트 네, 맞습니다. 네. 33평형 기준으로 했을 때 최근에 10억까지 네. 가격이 오르면서 신축이 있음으로써 외부에서 많이들 이사를 수요가 왔었고 경동초가 가밀학교가 네. 되면서 전학생이 한 번에 300명이 이번에 전학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럴 정도로 많은 수요가 계속 꾸준하게 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점점 몰리는 데가 이게 네. 보통 이제 양극화 현상이라고도 맞습니다. 많이 하는데 몰리는 데는 더 몰리고 네. 그렇지 않은 외곽은 거주 여건이나 뭐 여러 가지 학교 내에서. 좋기도 한데 네. 학군 때문에 사실 이동하게 되는 네. 그런 영향이 굉장히 크고 또 어떻게 보면 학군 프리미엄이라는 거를 얘기할 때 대구 특히 이제 범어동이 가장 상징적인 네, 거죠. 맞습니다. 그 범어동에서도 골목 하나를 사이에 네, 두고 맞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네, 어느 네. 중학교로 배정되느냐 네, 맞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한 1, 2억 차이가 나기도 네, 하고 크게 차이. 네,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이제 범어동 메인 지역은 다 대부분이 이제 신축이 이쪽 아까 빌리브라든지 네. 이쪽 라인 경동초등학교 라인에 네. 조금 있기는 하지만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쪽은 약간 경사진 오르막에, 되고 네, 맞습니다. 이고 이쪽이 이제 평지이기 네, 때문에 네. 이쪽이 더 좀 선호한다고 그러셨는데 이쪽에 근데 신축 아파트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범어 사동의 메인 대장주가 SK뷰 아파트입니다. KBS 방송국 바로 앞에 있고요. SK뷰가 지금 10년 차 들으면서 대장주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그 앞으로 학원과 교습소가 바로 있기 때문에 더 인기가 좋았고요. 학교는 여기 빌리브 라온 쪽에 경동초등학교 네. 동도중 그렇죠. 인근에 있습니다. 네. 여기가 조금 나눠지는데요. 이쪽은 오르막 단지임에 있고 학교가 많이 있고 학원을 이용하려면 이렇게 길을 건너서 수성구청역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범어사동에는 경남과 을지맨션이 지금 재건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가든 1, 2차, 2차, 3차 시리즈가 지금 가든 아파트들이 오래된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범어사동의 그 학군 프리미엄으로 받아서 가격대는 굉장히 높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쪽 외부에서 이제 오실 때 처음에는 그 구축을 조금 돌아보시면서 네. 그럼 이쪽 지금 SK뷰 쪽에서도 지금 경동초등학교로 배정이 아닙니다. 지금 되나요? SK뷰는 유일하게 길 건너 범어 네. 초등을 갑니다. 네네. 근데 경신중과 경신고가 바로 옆에 있고 대구여고가 바로 옆에 있는 학군 중학교 배정 중고등학교는 네, 네, 더 보고 맞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네, 네. 메인으로 이동하는 초등은 거죠. 사립을 예를 들어서 간다거나 이렇게 그렇죠. 되면은 SK뷰를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내년에 입주하는 힐스테이트 범어가 바로 옆에 네. SK뷰 옆에 있는데 여기가 왕관을 물려받을 예정입니다. SK뷰에 이어서. 힐스테이트 범원도 경신중 바로 앞에 있고 학원가가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장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 힐스테이트 범어는 지금 신축 아파트고 네. 거의 경신중학교나 학원과 바로 옆에 네, 있어서 맞습니다. 굉장히 좀 선호가 네, 높겠네요. 네, 입지적으로 가장 최근에 분양했던 수성범어 W는 범어 네거리를 가지고 있고 힐스테이트 범어는 학원가를 다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지역에 지금 30평형대 기준으로 네. 한번 그 매매나 전세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대라고 요즘 할 수 있나요? 학원가 SK뷰는 최근에 33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9억대고 빌리브, 라온, 효성이 신축 아파트고 33평은 9억대 그래서 10억대까지 호가가 나오고 있고 네. 전세 가격은 입주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33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4억 5천에서 5억대 전후로 전세 가격은 형성되고 경남하고 을지는 구축임에서 전세가는 낮은 편에 매매가는 높습니다. 네. 경남타운은 33평 기준으로 7억대, 8억대까지 오를 수 있는 그 재건축의 호재가 있습니다. 네네. 지금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이쪽 가든 1단지 같은 경우는 한 3, 4억대로 전세를 구할 수 있는 네네네. 지금 전세가는 상황이죠? 낮고 매매가는 네. 높습니다. 그렇죠. 구축입니다. 앞으로 지금 재건축 가능성이 있어서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그 외부에서 지금 오시는 분들은 요즘 근데 여기 살려고 해도 매물이 거의 없지 네, 않지 맞습니다. 않나요? 여기가 2017년에 경신고등학교가 음.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일반고로, 전환되는 네.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 범어사동의 집값이 또 한 번 점프가 많이 됐는데요. 그렇죠. 그때 집을 보지도 않고 거래가 될 음. 정도로 가든 시리즈와 이 인근의 아파트가 굉장히 많았고 매물이 동이 날 정도였고요. 최근에도 전세는 많이 없습니다. 전세도 없나요? 네. 매매가도 한 두 개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선택인데 집값은 굉장히 높습니다. 49평이 가든하이츠 1차가 11억 정도 매매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이런 게 좀 고민입니다. 명문학군은 사실 이미 굉장히 좀 가격이 많이 올랐고 네. 비싸고 또 굳이 그러면 좀 대출을 받아서라도 좀 살려고 그래도 이미 매물이 굉장히 희귀한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전세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이제 구축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마저 물량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외부 지역의 이제 택지 지역이라든지 조금 신축 택지 지역에 조금 새 아파트에 사시다가 이제 어머니들이 구축에 조금 아파트에 들어오서 살면 또 이제 그런 얘기가 삶의 질이 좀 떨어진다. 맞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염려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좀 대체제나 대안제로 맞습니다. 이제 사실은 너무 중고등의 학원가는 이용하면서 조금 더 저렴한 지역으로 알아볼 수 있는 데가 우리 지금 만촌동이나 황금동, 수성 또 맞습니다. 상가 아니면 범어상도 이런 라인이 지금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황금동이나 만촌동도 인근 지역으로 학원가 이용할 수 있고 다 가격은 조금 착한 편으로 살 수 있는 위치고요. 그리고 수성 상가와 범어 3동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가 범어 네거리 밑으로 지역이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수성 상가와 범어 3동은 가격대가 중대형 평수임에도 10년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2018년도 이후 아파트라서 그래서 인프라와 살기가 커뮤니티나 모든 시설이 잘 돼 있는 조경도 좋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대는 조금 범어 4동에 비해서 대형 평수를 누리면서 가격대는 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아파트의 특징은 유치 초등 학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반면에 그 이유는 또 유치 초등이 되고 중학교 배정을 위해서는 또 이사를 가야 되는 단점도 있긴 하겠지만 유치와 초등 학년의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학원들과 사실 그래서 지금 아까 답사하면서도 그런 얘기인데 범어천로를 이렇게 좀 사유로 해서 이쪽이 약간 강남 분위기가 조금 난다. 새 아파트고 중대형 평수로만 구성되어 있고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고 조용하고 조경이 아름답게 잘 돼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그리고 범어 3동은 조금 수성 상가에 비해서 조금 다양하게 돼 있는데 그 이유가 수성 상가와 범어 3동은 그 유치 초등 저학년들 수요가 굉장히 많은 위치입니다. 타구에서 수성구로 이사를 오실 때 가장 먼저 보는 아파트가 수성 상가와 범어 3동입니다. 수성 상가와 범어 3동은 대형 평수로 위주로 주로 짜여져 있고요. 동도 초등, 동일 초등, 동천 초등학교가 3개가 있는데 최근에 동천 초등학교가 개축을 완성함으로써 범어 3동이 굉장히 탄력을 받고 있는 위치가 되고 있고요. 수성 상가는 신흥 부촌으로서 대형 평수로만 구성되어 있고 유해 시설이 많이 없는 관계로 굉장히 선호하는 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수성 상가와 범어 3동의 복개로 라인으로 교통의 흐름이 있어서 학원가와 맛집들을 식당가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형성되고 있고 최근에 19년 9월에 곧 입주가 시작되는 범어 센트럴 프루지오가 여기 범어역 앞에 바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범어 프루지오가 들어오면서 범어 3동 위치 입구에 있는 위치로서 같이 탄력을 받을 수 있고 범어 3동에는 호재가 뭐가 있냐면은 메가박스가 이제 곧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범어 3동에는 그 동천초등학교 개축됐고 메가박스 그리고 엑스코선이 올 하반기에 발표가 날 예정입니다. 작년에 타당성 조사가 선정이 되었고 올 하반기에 그 여부에 대한 발표가 나게 되면 범어역이 더블 역세권이 됩니다. 범어역이 더블 역세권이 되면서 범어 3동은 범어 네거리 생활권이므로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지금 이제 동일초등학교도 아까 우리 동도초등학교 못지않게 조금 선호되는 그런 초등학교라고 지금 인기 있었던 그리고 동중학교도 많이 지금 올라오고 맞습니다. 있는 지금
네, 상황으로. 꿈의 동중으로 네. 수성상가 쪽에서 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극상위층 학생들이 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축 아파트 라인이 전체 다 되기 때문에 이쪽이 아까 경신고 라인을보다는 훨씬 더 조금 쾌적하고 좀 그런 세련된 분위기, 예, 그런 게 조금 잘 돼 있습니다.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네. 초중도 굉장히 좀 좋은 좀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제 걱정이 없는데 이제 학원가하고 중고등 라인이 배정 때문에 예, 이쪽이 또 좀 강하다고 싶어서 이쪽에 맞습니다. 수성동에 계시다가 또 다시 범어사동으로 이사 가시는 이제 경우들도 좀 생긴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입시적으로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네. 어떻게 보면 좀 메인 중학교라고 할 수 있는 그 동도중학교라든지 경신중학교 이런 쪽은 그 안에서의 그 과행사 교육이라든지 그 안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오히려 공부 자존감이 떨어지고 난 안 되는구나, 네, 넘사벽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조금 외곽 쪽에 있는 지역에서의 좀 아주 그 뒤처지지는 않아도 네, 학업 맞습니다. 성취가 뒤처지지 않고 특목고 진학률도 나쁘지 않은 가운데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으면서 또 학원가는 충분히 뭐 여기 이용할 수 아이들의 있습니다. 버스를 뭐 네, 다 맞습니다.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전철 한정거장이면 뭐 걸어서도 충분히 갈 수 있고 저는 이 걸어가는 것도 굉장히 권하거든요. 도보로 사실은. 가능합니다. 네, 그죠? 범어 3동과 수성 상가는 갈 수 있습니다. 요즘 애들 너무 안 걸어가지고 허리 디스크하고 척춘축만증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사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또 이제 한번 이 명문학군에 들어오면 그 불안한 마음을 씻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렇게 경쟁을 하고 그래도 고등학교를 좀 더 좋은 환경으로 가고 학원가랑 가까이 가서 그 이동 거리도 줄여주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입시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좀 그런 염려들이 있으니까 또 이 안에 오셔서도 이렇게 이사하는 수요들이 사실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수성상가와 범어 3동의 가장 그 중요한 포인트는 학군 배정 때문입니다. 살기는 너무 좋은데 학군 배정이 요즘 근거리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를 가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리고 요즘은 학원 스타트가 굉장히 빨리 시작합니다. 예전보다. 그리고 어린 아이부터 선행 수학이 시작이 되고 영어도 큰 학원 위주로 많이 몰리는 현상이 지금 수성구에는 집중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그 엄마들의 그 범어 4동 쪽의 메인 학군과 그리고 만촌 3동은 남자 학군이 굉장히 네. 좋습니다. 만촌 3동에는 단성 중학교와 단성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요즘은 네. 남녀공학을 또 선호하지 않는 분들은 단성 학교를 많이 가려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만촌 3동으로 그 배정을 받기 위해서는 또 만촌 3동으로도 네. 이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